자, 우리 전 강의 시간에는 EF 소나타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뭐 시작이죠, 시작.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센서의 위치나 또 아주 기본적인 공통적인 특성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이러한 그런 전자제어 부분에 관계되고 있는 센서가 불량났다. 한 가지 예시로 한번 요번 강의는 진행을 해볼게요. 우리가 앞 강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스로틀 포지션 센서라고 하는 TPS가 불량이다. 그럼 운전자가 가속하고 감속하고 이거를 갖다가 악셀레이터를 움직이는 정도에 따라서 뭐 이제 기계식이다 보니까는 케이블을 통해서 스로틀 밸브가 열렸다 닫혔다 하는 요 신호가 TPS를 통해서 컴퓨터로 입력이 돼야지만 컴퓨터는 아 운전자가 지금 가속하네 악셀레이터 안 밟고 있네 갑자기 가속하다가 다치니까는 감속하네 라는 거를 컴퓨터는 판단을 하고 거기에 알맞게 연료 분사량이라든지 연료 분사 시기 등을 제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TPS가 불량하게 되면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불량이 나죠. 가속도 불량 날 수 있고 가속하다가 감속을 했는데 불량 날 수도 있고 또 특정한 RPM 그러니까 스로틀 밸브가 특정한 궤도 열린 부분에서만 트러블이 좀 일어난다거나 또 공존이 불안정하다거나 이런 다양한 현상을 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거를 예시를 해가지고 고객이 차량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지금. 차가 이상해. 가속도 잘 안 돼. 이상해. 그리고 일정한 RPM에서 차가 좀 밸런스가 안 잡히는 것 같아. RPM이 불안정해.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정비업체에 차량이 입고가 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이런 실무점검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럼 제일 먼저 정비사분은, 저희 같은 정비사들은, 아, 그래요? 생각을 해보니까는 많은 경험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은, 아, 요거, 스로틀 밸브인가? TPS인가? 의심이 나요. 물론 TPS가 아닐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센서들 중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정비사는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또는 대부분의 전자제어의 입력 쪽에 있는 센서들 중에서 불량이 나거나 원래 가지고 있는 레인지 데이터에 대한 신호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컴퓨터가 인식을 해요. 좀 이상하다. 그러면 자기만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슈라고 하는 램 있는 부분에 그 데이터, 그 센서가 불량이더라고 고장이라고 하는 부분도 인식을 하고 있지만은 그거를 계기판을 통해서 엔진 체크 등을 통해서 운전자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미 이 고객은 계기판에 엔진 체크 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차가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는 잘 아는 또는 가까운 또는 메이커사에 맞는 정비업체로 지금 들어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정비사가 엔진 체크 등이 들어왔어. 한번 볼게 일로 와서 볼게 같이. 이 계기판이 있는데 운전자가 이제 고객한테 문진을 막 하죠. 문진 차량이 어떻습니까? 어떤 현상이 있으십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문진을 먼저 1차적으로 듣고 엔지니어가 차량에 탑승해서 키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체크 엔진이라고 해가지고 엔진 체크 등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서 나갔어요. 나가면 다행이죠.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들어와 있다 라고 가정을 한다라 그러면은 컴퓨터가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운전자한테. 전자제어 엔진 쪽에 있는 센서 부분 중에 일부분이 문제가 있어. 지금 이 상태로 되면은 주행 중에 문제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는 빨리 안전하게 가까운 데 가서 정비를 하세요. 그게 엔진 체크 등이잖아요. 그래서 엔진용으로 점검해 봤는데 엔진 체크 등이 소등되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확실해. 엔진에 관계되고 있는 센서들 중에 어느 특정한 센서가 불량인 것 같아 라고 확신이 들었어요. 많은 경험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고객을 통해서 또는 내가 심주를 해봐가지고 이거 TPS 같은데 라고 잡아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좀 애매해요. TPS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제일 빠르게 접근하는 방법이 현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자기진단기라고 하는 스캐너를 사용한다. 다 배우셨잖아요. 얘는 하이디에스 스캐너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근데 스캐너라는 의미가 뭡니까? 스캔, 읽다, 복사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바로 차량의 컴퓨터의 데이터를 복사하는 거예요. 현재도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서 나와져 있는 여러 가지 시그널, 뭐 C언어와 같은 컴퓨터 언어겠죠. 이거를 사람이, 엔지니어가,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국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한글로 텍스트화 시켜가지고 내보내는 거 그대로 변환을 시켜서 복사를 해서 그대로, 그게 바로 자기진단기라고 하는 스캐너예요. 스캐너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전화를 걸고 받고 하는 기능 외에 카메라 기능, 문자 기능, 그 다음에 뭐 메일 같은 뭐 네트워크 기능 많잖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은 컴퓨터의 데이터를 읽고,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읽고, 실시간으로 나오는 데이터를 읽는 그 스캐너를 읽는. 그럼 제가 정비사 입장에서는 먼저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중에서 이 안에는 데이터를 통해서 읽을 수 있으니까. 자, 연결을 먼저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DLC라고 하는 자기진단 콘텐츠에다가 얘는 이제 오비드2 방식이기 때문에 스탠다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중간에 별도의 현대, 기아문, 기아 이러한 T컨덕터 없이 바로 연결을 할 수가 있죠. 이런 타입들은 그냥 오비드2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형이죠, 요즘 다. 그러면 이 오비드2의 장점은 뭐냐면은 요 DLC 커넥터 있는데 전원이 들어가 있어요. 옛날 타입 같은 경우, 오비드1 같은 경우는 진단기를 구동하기 위해서 이 안에다 건전지를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배터리, 시가착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외부 전원을 줬어야 돼요. 그러나 오비드2부터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요 DLC 커넥터 중에 상시 전원 단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연결하면은 전원이 들어오면은 여기에 파워라고 들어오면은 상시 전원 들어가 있는 거 있죠? 한번 볼까요? 연결을 했습니다. 들어왔죠? 파워 들어왔잖아요. 이제 빼면은요, 나갔죠? 결국은 이 DLC 커넥터 안에 전원 단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별도의 단자 없이. 오비드2가 그렇죠. 예. 자,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진단을 할 때에는 지금 제가 키 오프 상태가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 차량에 해당하는 컴퓨터도 오프된 상태예요. 그러면은 오프된 상태면은 데이터 송수신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컴퓨터가 활성화될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뭐예요? 전원 줘야죠. 그래서 최소한 키 온에다가 놔야 되는데, 만약에 이 차량이 시동에 걸리는 차량이다. 부조는 일어나지만 시동에 걸린다. 시동을 걸고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차에 무리가 안 간다면. 왜? 시동이 걸려져 있는 상태야말로 리얼하게 센서들에서 컴퓨터로 들어가는 신호, 그 센서의 신호를 바탕으로 컴퓨터가 액추에이터 등을 제어해주는 시그널 등을 다 두루두루 검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의 데이터나 온 상태, 키온, 엔진이 정지 상태에서의 온 상태에서 나오는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니까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도 이 상태에서 뭐 자기 진단기 사용하시는 방법은요, 빨리 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빨리 진행해 볼게요. 이미 초야 키 온에다 놨죠. 요거는 뭐 요거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자, 파워 넣었죠. 제가 아무거나 엔터 넣고요. 1번이 항상 어느 스캐너나 차량 통신 네트워크, 얘도 컴퓨터죠. 컴퓨터와 이 차량의 컴퓨터를 통신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스캐너가 1번의 그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방향 커서 키를 이용하게 되면은 2번에 스코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오실로스코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래프화된 파형 등을 우리가 점검할 때 사용을 하는 기능이고요. 물론 여기에다가 채널에 따라서 리드선들을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미터라고 하는 거는 멀티미터, 전압, 저항 등을 또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도 있고요. 또 몇 가지 더 기능도 있지만 오늘은 바로 차량 통신의 자기진단 기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인 정비사는 당연히 여기 체크등 들어왔네. 들어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운전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중에 어디에 엔진 쪽에 있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럼 걔가 누구냐? 가장 빠르게 점검할 수 있는 게 바로 스캐너죠. 자, 차량 통신을 통해서 현대자동차,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차량은 EF 소나타, 뉴 EF로 하셔도 되고요. 안 나오죠? LF밖에 안 나오니까는 화면 업다운을 통해서 제가 EF 소나타로 들어가 볼게요. 엔터 치고, 그
그다음에 제가 지금 엔진 체크 등이 들어왔으니까 엔진 점검해야 되겠죠? 가솔린 차량입니다. 엔진 제어 가솔린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엔터. 그리고 옵션이요. 그 차량을 선택하면은 기본으로 커서들이나 아니면은 매뉴얼들이 다 나옵니다. 2.0짜리 DOHC 엔터. 자, 여기에 보면은 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LED가 들어와서 부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부팅. 예, 서로 간에 통신을 지금 하고 있죠. 통신이 된 거죠. 지금 빠바바바바 움직이죠. 자, 그러면은 제일 우리가 첫 번째 자기 진단. 요 자기 진단이 바로 뭐냐면은 내가 점검하고자 하는 차량의 컴퓨터에 데이터에 저장되어 있는 고장 코드나 이런 거를 내가 읽겠다는 얘기예요. 있으면 자 볼게요. 엔터 한번 가볼게요. 이미 이 차량은 엔진 체크 등에 들어온 것처럼 이미 고장남 스로틀 포전 센서라고 하는 TPS는 P0120이죠. 얘는 정상적일 경우에는 요 정도 변이 내에서 신호가 들어와야 되는데 벗어난 거예요. 주행을 했는데도 안 들어오거나 그러면은 컴퓨터는 여기 시그널 범위를 벗어났네? 그러면은 얘 고장이구나 라고 스스로 인식을 해가지고 고장 인식을 해버려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체크등으로도 지금 나온 거죠. 자, 그러면은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찾았어. TPS야. 야, TPS 주문해라. 부품 가게에다 주문해가지고 야, TPS 새 걸로 교환해. 이거 고쳤어? 근데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날 수 있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실무적으로 정비를 배우는 거는요, 요런 거 써가지고 TPS가 바로 잡히면은 좋죠. 근데 자기 진단기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스캔하는, 읽는 거는 맞아요. 근데 진짜로 TPS가 작동할 수 있는 변이를 벗어나가지고 고장으로 인식이 된 건지, TPS 자체가 고장이 난 건지, 아니면은 TPS라고 하는 각종의 센서들은요, 기본적으로 전원을 받아서 하는 게 대부분 70~80%예요. 컴퓨터나 배터리의 상시 전원. 배터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12V가 들어오겠죠. 근데 컴퓨터가 주는 전원이나 센서들을 통해서 컴퓨터로 입력되는 전원이나 우리 배웠잖아요. 맥스가 5V가 좀 넘긴 하지만은 맥스 최대가 5V 이내에서 전압은 작동하게 돼 있어요. 센서들이 컴퓨터한테 주는 전압이나 컴퓨터가 구동을 위해서 센서들한테 주는 전압이나 ECU라고 하는 컴퓨터하고 연결되고 있는 전원은 5V이에요. 배터리에서 직접 들어오는 것만 12V예요. 그러니까 전원은 12V 아니면 5V겠죠. 그거를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느냐? 많은 경우 또는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전기 회로도 같은 정비 지침서, 요즘은 이제 북으로 안 나오고 CD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각종 장비 진단기 내에서도 볼 수가 있죠.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정비 문화도.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북을 통해서 보더라도 매뉴얼을 보게 되면은 알 수가 있어요. TPS는 컴퓨터가 전원을 줘서 회수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회수를 시키는데 전압은 전위의 차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5V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은 5V를 내가 압력을 줬는데 나한테 들어오는 게 똑같이 5V다. 그럼 그 사이에 전기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게 없죠. 그대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차이가 없으니까 주는 것만큼 받았으니까. 근데 내가 5V를 줬는데 나한테 들어오는 거는 1V다. 4V의 압차이가 생겼죠. 그 압차이는 결국 뭐냐? 전기가 흐르는 전류의 전자를 방해하는 게 요소가 있는 거죠. 그 요소가 바로 뭐예요? 레지스터라고 하는 저항이죠. 대부분 센서들은요, 좀 더 깊게 들어가면요, 저항을 변화시켜가지고 이 출입의 변이 차이를 만들어주는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저항을 어떻게 변화를 시키느냐?
기계적으로 사람이 조작하는 거에 따라서 저항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질 수도 있고,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올라가거나 온도가 내려가거나 에 따라서 물질이 저항이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는 온도에 의한 저항 변화가 될 수도 있고, 압력, 공기 압력이든 액체 압력이든 압력이 가해지거나 압력이 작아지면 피에조라고 하는 반도체의 원리를 이용해서 압력 변화에 따라서 결국은 전류의 흐름을 막기도 하고 흐르기도 하고, 걔도 일종의 저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한 것들이 기계적인 물질이라고 하는 단순한 장치가 될 수도 있지만 반도체가 사용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큰 틀은 저항의 변화다. 물론 저항을 사용을 안 하는 센서들도 있어요. 그런 거는 하나하나 더 배우는 범위가 넓어질수록 좋죠. 그러나 TPS는 아주 전형적인 저항이 변화되는 웨지스터라고 하는 저항체를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저항이 변하니까 우리는 가변 저항체라고 얘기합니다. 자, 제가 실례로 저항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대표적으로 활용하는 TPS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스캐너를 사용을 해가지고 TPS가 불량이구나. TPS 교환해야지. 야, 새 거 부품 주문하세요. 가져왔어요. 새 걸로 교환했어요. 잘 됐네요. 고장 코드가 지워져야 되겠죠? 스스로는 안 지워지겠죠. 대부분은 엔지니어가 삭제를 강제적으로 해줘야 돼요. 삭제를 했는데도 안 지워져요. 계속 나와요. 그러면은 똑같은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오판한 거예요. 오판한 거는 왜 오판했느냐? TPS 자체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의 수까지를 우리가 실무에서 배운 거죠. TPS를 바꿨는데 스캐너를 통해서 빨리 점검을 해가지고 바꿨는데도 똑같하게 엔진 체크 등이 안 없어지고 그대로 동일한 현상이 일어난다. 그럴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엔지니어는 100% 스캐너를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은 맹신을 하면 안 돼요. 단품에 대한 점검이라고 얘기했죠. 전에 강의에서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단품의 점검 굉장히 중요하죠.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제가 다시 키 오프한 다음에 바로 서로 간에 통신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막 통신해서 시그널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데서 제가 한쪽에 컴퓨터 전원을 꺼버리니까는 얘가 막 주고받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삐 하면서 통신 불량이라고 뻥이 났죠. 이거는 진단기를 제대로 사용 못하는 거예요. 얘를 항상 먼저 끄는 게 아니라 차량 쪽을 먼저 끄는 게 아니라 내가 끄고자 할 때는 반드시 서로 간에 부팅되어 있는 통신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끊어놔야 돼요.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게 어디냐? 전 단계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ESC 에스케이프 누르셔가지고 차량 통신 이전으로 들어오는 아까 우리가 자기 진단을 했죠? 그 전 단계로 나가면은 통신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안전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얘는 전원을 끄는 거를 이렇게 두 개 같이 끄시면 되고 단품으로 이제 점검하는 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침서 하나 나와져 있는데 제가 미리 찾아놨어요. 자, 지침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2.0에 8라고 되어 있는 게 오토매틱이죠. 트랜스미션이죠. 근데 여기 잘 봐서 지금 고장 코드가 TPS니까 TPS를 제가 찾아놨어요. 얘 기호로는 C24예요. 핀수가 몇 개예요? 1, 2, 3, 3P짜리네요. 그죠? 근데 실제로 이 모델하고는 얘가 틀려요. 지침서 보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고 단품 점검 제가 들어갈게요. 그럼 C24라고 하는 TPS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엔지니어는 알겠죠. 그래도 지침서를 활용하는 게 이런 북으로 되어 있는 지침서상에서는 뒤에 있어요. 뒤에 C24. 자, 보세요. 뭐 지금 원래는 좀 더 선명했을 텐데 흑백으로 나와져 있지만 유치도가 있죠. 그래서 제가 딱 봤더니 이렇게 미리 표시를 해놨어요. 제가 자 봤더니 이렇게 C24, C30 해가지고 C24 스로틀 퓨전 센서라고 그래가지고 대략적인 위치가 나와져 있죠. 그러면 우리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그 위치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위치에
커넥터 핀 수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보세요. 또 뒤쪽으로 넘어가면은 요렇게 또 찾았네요. C 쪽에 보면은 C24라고 여기 있죠, 여기. 근데 얘 커넥터의 록핀 단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남바링 되어 있는 걸 볼게요. 우에서 좌로 오죠. 1, 2, 3 보는 방향에서 우에서 좌로 오죠. 지금 1, 2, 3으로 오죠. 이렇게 오죠. 지금 화살표가. 요렇게 커넥터 핀수가 되어 있는 거는 암단자예요. 반대로 좌에서 우로 가요. 1, 2, 3으로 되어 있으면은 요거는 숫단자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읽을 수 있는 1, 2, 3 요거는 숫. 반대로 읽으면은 1, 2, 3은 암단자예요. 이것도요. 다 어딨냐? 다 지침서 맨 앞에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것부터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딱 보면 나와져 있죠? 앞쪽에 보면은 암단자 하네스 측이라고 합니다. 본선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설명드리면은 메인선. 그다음 수커넥터 단자는 TPS면 TPS 단자의 본체예요. 본선 얘는 센서의 본체. 대부분이 본체가 수시예요. 이렇게 1, 2, 3, 4, 5, 6 편하게 읽을 수 있죠? 숫단자 커넥터는 이렇게 약속을 해놓은 거고 암단자 커넥터는 반대로 읽을 수 있게 우에서 좌로. 그래서 이 핀 번호 배열을 보고도 암인지 수시인지 구별이 돼야 돼요. 그러면 1, 2, 3이라고 되어 있는데 1, 2, 3은 뭘 의미하느냐 보세요. 1번, 2번, 3번 나와져 있죠? 이 회로도상으로 보면은 2번이 뭡니까? 이렇게 따라가면 되죠. 센서 전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고압계실이 5V라고 되어 있어요. 5V ECU죠. 여기가 이 부분이 PCM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ECU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딱 후 2번으로 전원을 주는 거예요. 5V를. 그리고 요렇게 따라가서 1번을 따라가 가지고 요렇게 빠져나오면은 뒤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또는 요렇게 따라가서 14번 타고 내려오면은 센서 접지죠. ECU로 들어가 가지고 요 1번은 접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 3번은요? 3번은 이 저항이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어요. 저항을 작게 거쳐서 들어올 수도 있고 저항을 크게 거쳐서 들어올 수도 있죠. 그 저항 변이에 따라서 주는 전자라고 표현할게요. 전자가 큰 저항을 만나면은 적게 들어올 거고 작은 저항을 만나게 되면은 많이 들어오겠죠. 작게 들어오면은 5V 그대로 들어올 수가 있고 크게 저항을 만나면은 전압이 강화되겠죠. 그 저항의 차이는 누가 만드느냐? 바로 기계적으로. 요 TPS 같은 경우는요, 운전자가 악셀레터를 밟으면은 케이블이 움직여서 직접 이 저항이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면서 저항 차이에 따라서 전위차가 발생해서, 즉 전자의 개수 차이가, 압력의 차이가 발생해서 출력돼서 3번으로 해서 다시 컴퓨터로 들어간다. 컴퓨터로 들어갈 때에도 최대 전압 맥스를 얼마로 봐야 된다? 5V라. 그 정도는 아주 쉬운 기초로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얘는 퍼피예요. 회로도상으로는 3P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요 홈락터 핀을 잘 보시게 되게 되면은 4개예요. 4개. 그래서 얘는 실제로 이 안에 공전 스위치 역할을 하는 기능의 단자가 하나가 더 있어요. 회로랑은 안 맞는 거예요. 자, 스캐너로도 100% 맹신하지 마라. 회로도도 물론 정확하죠. 그러나 100%는 있을 수 없다. 옵션이나 그레이드에 따라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맞는 TPS 공전을 빼고 기본적인 전원, 접지, 출력 요 3개는 대부분의 센서가 가지고 있는 공통분모거든요. 물론 100%는 아닙니다. 한 7, 80% 공통분모가 전원이 있어야 되고 접지단지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항, 뭐가 변한다? 저항 변화에 따라서 출력 단자가 있다. 출력은 컴퓨터로 들어오는 단자고 우리가 주로 점검하는 데이터 값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읽으면은 숫단자용이죠. 1, 2, 3, 4 커피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암단자 기준으로 1, 2, 3, 4가 되는 거예요. 오늘 방금 전에 제가 책에서도 나왔었죠. 여기서 우리가 점검할 거는
2, 3, 4만 필요합니다. 1번은 필요 없어요. 2, 3, 4만. 그러면 3번이 무슨 단자예요? 5V 컴퓨터에서 들어가는 전원 단자예요. 그러면 2번은요, 저항의 변화에 따라서 전압차가 나겠죠? 저항이 크냐?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2번으로 들어갈 때 5V를 줬으면 5V가 다 들어가겠죠? 저항을 안 만나니까 압의 차이가 생길 수가 없잖아요. 파이프 높이가 다 똑같이 지나가니까는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요. 이렇게. 여기가 A, 여기가 B. 그럼 엄청난 저항을 만나면 전압이 강화가 되겠죠. 일을 하니까 전자들이 못지나게 만들잖아요. 차이가 생기죠. 들어오는 양하고 나오는 양에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럼 전압이 떨어져서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걸 누가? 직접 기계적으로 저항을 크고 작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잔여하는 4번이 접지. 가고 난 다음에 차체를 없애시키는 접지 단자. 자, 제가 센서를 바꿨는데도 똑같은 증상이 발생이 돼? 그러면 센서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전원이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점검을 할게요.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접지 이렇게 해놨죠? 하나? 마이너스 쪽에다가 저항이나 전압이나 흑색 리드선은 대부분이 컵이라고 하는 접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멀티니까 전압, 저항,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안테나 와이파이처럼 되어 있는 거, 이건 사일런스죠? 삐삐삐 소리 나는 거, 그 옆에 있는 거 저항이지만은 다이오드. 요거 할 때는 요게 한 적색 리드선은 요거다 꽂아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처음에 얘는 정상이에요. 근데 상시 전원 단자 몇 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3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그랬죠? 만약에 상시 전원 이슈로부터 들어오는 전원의 배선이 예를 들어서 다른 쪽에 문제가 있거나 노후화가 됐거나 아니면은 배선이 타고 들어오다가 커넥터를 만나서 커넥터 핀과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거기에 접촉이 불량하거나 또는 부식이 됐거나 그러면은 제대로 공급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점검할 때 전원이 자 원래대로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커넥터가 연결되어 있어요. 락이 걸리는 데가 요 위에 위 딱딱하고 걸리는 데가 정확히 커넥터를 보게 되면 위에 이렇게 하는 게 락부이라는 얘기예요.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기준 기본적으로 그랬을 때 자 다시 한번 빼고 이렇게 뒤집어 봤어요. 이렇게 락 부위가 위에니까 센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죠. 센서는 자 한번 화면 좀 한번 비춰주겠어요? 숫단자로 되어 있죠. 숫단자 지금 그렇죠? 숫단자로 되어 있죠. 하네스 본선 쪽은 본선 여기가 본선이잖아요. 본선은 하네스 본선 쪽은 이렇게 암단자로 되어 있어요. 암단자는 뭐예요? 감싸하는 형태의 단자. 숫단자는요, 이 암단자에 꽂히는 단자. 이게 이게 암이죠. 그래서 하니스는 암단자. 얘는 어떻게 읽는다고 그랬어요? 1, 2, 3, 4. 숫단자는요, 여기가 락이잖아요. 여기가 락이 여기서부터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서로 조합이 되는 거예요. 거울 보듯이. 그러면은 저기서 볼게요. 몇 번이? 3번이 전원이라고 했어요. 3번. 그쵸? 3번이 전원이죠?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하네스에서 점검해야지. 그쵸? 여기서 점검하는 사람이 여기 보세요. 전기가 어떻게 들어와요? 단품이잖아 얘는. 본선에서 전기가 들어오겠죠. 하네스에서. 그럼 3번을 찾아야죠. 1, 2, 3. 전압이니까 레인지 전압에 들어야 되겠죠. 맞죠? 요렇게 찍으면은 요게 리드선 핀이 두꺼우니까는 제가 얇은 프로브 하나 연결할게요. 프로브 하나 3번에다 이렇게 딱 찍어 놓을게요. 자, 지금 제가 찍으면은 전원이 들어와야 되나요? 헤헤, 전기 안 줬잖아요. 전기 안 줬죠? 키온이라는 의미가 스탠바이. 모든 전자제어나 기본적인 장치 크랭킹을 하고 난 다음에 노면은 온이죠. 크랭킹을 할 때만 스타트고 노면은 온이잖아요.
온에다가 놔야지 모든 전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온에다 놓을게요. 자, 이거 어떤 사람은요, 온이 뭔지를 몰라요. 이렇게 경고등 들어오면 온이에요. 온, 경고등 들어오면 다 들어왔죠? 오일 체크등, 브레이크등, 배터리 다 들어왔어요. 이게 키온 상태예요. 조금 들르면 이거는 온 아니에요. ACC예요. 액세서리라고 하는. 진짜 온은 경고등이 이렇게 들어와 줘야 돼요. 이 정도 알아야 돼요. 자, 3번에 전원 들어오는지 볼게요. 자, 같이 볼게요. 이렇게 3번에. 그대로 두시면 돼, 그대로. 예, 자, 볼게요. 4.72. 배터리 전압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배터리 찍어볼까요? 얘도 거의 4.7 들어올 것 같아요. 배터리 12V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5V 정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4.7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배터리가 조금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나 이거를 갖다 우리는 전원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5V 전원 들어온 거예요, 지금 3번. 야, 근데 배터리가 정상이네? 배터리가 명확하게 시동 정상적으로 걸릴 만큼 제대로 충전되어 있는 배터리예요. 근데 여기서 3. 몇 볼트밖에 안 들어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맥스라고 하는 전압이나 미니라고 하는 최저 전압도요, 디지털 신호에서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 너무 전압이 안 들어오면 어디선가 새는 거예요. 전기가. 그 새는 부위를 찾아서 수리를 해야지만 요 TPS는 정상적으로 출력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들어가는 게 작으니까는 나올 때도 작게 나오겠죠. 그럼 컴퓨터가 인식을 제대로. 예를 들자면은 운전자는 악셀터 페달을 풀로 밟았는데 들어가는 전기 전원이 작으니까 나올 때도 작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컴퓨터는 뭐야, 풀로 안 밟았어? 풀로 안 밟았으면 그만큼 어떻게 되겠어요? 연료량을 많이 쏘진 않겠죠. 가속이 안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거예요. 배터리에 충전된 상태가 정상인데 상시 전원이 예를 들어서 규정이야, 적게 나온다.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봤던 회로도를 타고 하나하나 어디서부터 전기가 새는지 따라 들어가셔요. 그런 거를 어디서? 서영대학교 미래자동차과에서 같이 배우는 거예요. 직접 보시기 어려우세요? 유튜버로 공부하세요. 저희가 올려드릴게요. 저희 다 오픈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원어는 정상적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보니까 뭐가 있어요? 4번 단자가 접지죠? 그럼 4번 단자가 1, 2, 3, 4로 봤을 때 접지는 이슈로 들어가지만 결국은 차체랑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과연 저항이 얼마만큼 나오느냐. 만약에 접지의 저항이 수옴대나 이 정도가 아니라 수백 킬로 단위로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요, 접지배선 어디인가 문제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자, 한번 일단 안전을 위해서 오프하고 레이드 바꿔야죠. 5옴으로 바꿔야죠. 5옴으로 바꿨어요. 몇 번이, 그렇죠, 5옴으로 바꿨죠. 몇 번이 저항 단자로 했어요? 4번이라고 그랬죠. 4번. 저기 한번 보시고 4번. 그러면은 4번. 그 다음에 이쪽 커넥터로 보면은 암단자니까 1, 2, 3, 4 여기죠. 자, 제가 정확하게 찝은 다음에 찝었어요. 같이 한번 저항으로 이렇게 볼게요. 얼마 정도 나오나 저항이. 자, 저항 렌즈 놨으니까 찍어볼게요. 0.4, 0.5 이러면 안 나오죠? 그러면은 굉장히 접지 쪽에 있는 요 배선은 무지막지하게 양호하다. 접지가 안 좋아가지고 실제로 작동이 안 되는 사례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열을 많이 받는 부위들, 특히 열을 많이 받으면 열화에 의해서 배선이나 차체 조금 부식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촉진할 수 있어요. 얘는 그 정도로 열을 안 받아요. 그러나 램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선 신부돼가지고 차체로 바로 전원 줘서 어스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접지 쪽의 발열에 의해 가지고 부식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저항이 굉장히 크게 걸리면서 램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거나 바꾸면 터지거나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어요. 이건 뭔데? 기본적인 거 센서 쪽이니까 저항도 괜찮죠? 괜찮아요. 그러면 뭐야, 센서 쪽에 조종이 불량한 건가?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진단기로도 정상이냐 불량이냐를 알 수 있지만은 실제로 출력되는 데이터를 매뉴얼을 보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럼 연결해 볼게요. 제가 이제. 자, 컨택터 연결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자, 이때 몇 번이 출력 단자? 2번이 출력 단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허네스 단자로 봤을 때에는 커넥터 위치로 보면 2번이 어디예요? 여기 있죠, 여기. 1번, 2번. 숫단자 개념으로 보면은 1번, 2번이죠. 여기를 제가 꽂았어요, 이렇게 핀을. 여기다 스카치를 하겠는데다 찍으면 얘 배선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다시 넣어야 되겠죠? 전기를 줘서 나오게 만들어야 되니까 키온에다 놨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시동 걸고 하면 안 되냐고. 얘는 시동 안 걸어도 돼요. 키온에서 전기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에서 제가 다시 전압으로 놓을게요. 이렇게 전압으로 놓은 상태에서 자, 됐어요. 얼마 정도 나와요? 0.4V 정도 나와요. 출력되는 단자의 전압이 0.4V라는 얘기예요. 매뉴얼 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왔어요. 지금 제가 가속을 해볼게요. 잘 보세요. 화면. 자, 제가 이제 가속을 합니다. 트로스 밸브를 엽니다. 제가. 어때요? 올라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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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볼트까지? 최대 4.6V까지 올라갔어요. 다시 놔볼게요. 싹 놓으니까는 0.4V까지 떨어졌죠. 컴퓨터로 들어가는 출력 신호가 매뉴얼 범위 내에서 양호하게 들어온 거예요, 지금. 얘는 지금. 근데 만약에 센서가 불량하다 그러면은 전원도 정상이었고 접지도 정상이었잖아요. 센서가 불량하면은 매뉴얼상에 컴퓨터로 들어가는 출력 신호 전압이 이 범위를 벗어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거 TPS 불량이야 라고 스캐너로 나오는 걸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단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예. 자, 근데 여기서 또 마지막으로 하나의 주의사항을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멀티미터라고 하는 이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서 전압이 변화된 것을 갖다가 보여드렸죠. 이 동영상을 보신 분 중에서 그 사이에 눈을 깜빡거리는 분 안 계세요? 어때요? 우리 저 카메라 찍으시는 교수님, 요거 쳐다보면서 눈 깜빡거린 적 있어요? 없어요? 전화 변화할 때 있죠? 거기 이렇게 끄떡끄떡한 거 보니까 내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0.4 정도 볼트에서 거의 5볼트까지 전압이 변화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중간에 순간적으로 전압이 0으로 떨어졌거나 아주 빠른 찰나에 그럴 수도 있겠죠. 놓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시각이. 그거를 텍스트로 되어 있는 하나하나의 점을 순간적인 신호의 점을 연속되게 이어져서 보여주는 게 뭐냐? 바로 오실로스코프라고 하는 스코프 파이어닝이에요. 사람의 눈은 놓칠 수 있지만은 그래프는 순간적으로 떨어지는 게 잡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자적이라는 걸 공부할 때 이렇게 기본적인 단품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스코프, 그래프까지 만약에 학습이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엔지니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미래 자동차 회사.